네, 오늘은 여기 구성남 모란역 인근에 있는 그 임장을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오랜만에 이상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탄에서 상가 중개하고 있는 이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뒤편에 이 상가 건물이 있는데요. 이 대반전이라고 지금 현재 경매로 진행 중입니다. 경매에 대한 그 정보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 감정가 22억에서 한번 유찰된 이 최저가는 70%로 15억 4천만 원으로 형성됐습니다. 토지 면적이 30평, 그리고 건물은 단층짜리로 23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지금 뒤에 보이는 이 간판처럼 대반전이라는 음식점이 임차인으로 영업하고 있어서 보증금 2,500만 원에 매월 차임 190만 원 정도 발생되고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자꾸 아까부터 눈에 들어왔는데 대반전이라고 뭔가 반전이 있다라는 그 마케팅이잖아요. 영업하시는 임차인 분께서 상당한 고민 끝에 이제 그 상호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그 다른 얘기인데 보통 지나가다 보면은 대박집이라고는 좀 많이 있는데 많이 있죠, 식당이. 대반전이라는 그 상호는 제가 처음 봐서 당연히 그 음식에 대한 맛에 대한 반전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 PD님, 우리 오늘 이 영상 썸네일도 대반전을 넣어서 잘 만들어 보시죠. 이 상가 건물에 대반전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물건 검색을 상가로 해서 클릭해서 왔는데 예. 지금 보면은 토지에 대한 감정가가 100%예요. 물론 반올림이니까 예. 뭐 99.9%겠죠. 감정가 22억에서 토지의 감정 비율이 22억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감정 비율은 1%, 그러니까 0. 몇 프로라는 의미인데 4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사실 상가로서 접근하기보다는 토지로서 접근하는 게 올바른 관점입니다. 이상님, 우리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물건 있죠? 저희 예전에 그 용인 삼가동물관하고 좀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땅도 땅에 대한 감정가가 거의 100% 가까이 나왔고 네. 건물은 정말 허름한 약간 창고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도 저희는 그 창고에서 이 월세를 조금 받으면서 이자를 좀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토지를 가지고 가는데 부담이 없지 않은 그런 모습하고 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입 자금의 대출 이자를 해당 그 상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는 차임료로 그렇죠. 상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이자 부담이 상당히 좀 내려왔다. 네, 맞습니다. 이상님, 그리고 네. 이 우리가 토지 투자이긴 하지만 네. 이 위에 이제 그 상가 건물이 있을 때는 네. 또 하나의 또 다른 장점이 있지 않아요? 보통 이제 종부세가 안 나온다는 게 이제 상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데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상가 건물이 올라가 있으면 80억 네. 넘지 않으면 이제 종부세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부세를 낼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 건물이 없고 그냥 땅만 30평이 있었다. 나대지 상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토지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네. 상가는 개별 과세이기 때문에 네.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 결국 오늘 대반전은 상가 투자가 아닌 이 토지 투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지역 일대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나 호재 같은 것들을 좀 염두에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상업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바로 저쪽에 이제 모란역이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에 있는 상업 지역인 거고 이 지금 전면으로 가면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그 오래된 유명한 구성남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되게 노후된 주택이나 뭐 원룸촌들이 즐비하고 있는데 결국 저기가 배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저기 있는 뭐 주거 세대가 모란역이나 이 상업지구로 다 이제 유입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 지역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성장 가능성은 네. 결국 재개발이라는 건데 저 남쪽에 있는 주거 지역들의 네. 그 재개발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이 구성남 자체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제 인구 유입이 정말 많은 동네고 모란역 하면 이제 8호선과 분당선을 더블 역세권으로 끼고 있는 단지라서 굉장히 유동 인구도 많고 앞으로 미래 전망도 많은 동네인데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저희 여기 남쪽에 있는 이 주거 지역에서는 재개발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근거나 뭐 생각하는 그 이유. 이유는 이제 저희 지금 이 주변에도 보시다시피 뭐 주거 지역이라고 해도 먹자촌 그러니까 상가 단지가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상가에서 재개발 동의호를 받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이긴 한데 근데 대부분의 건물들이 또
드문드문 상가 주택이라서 네, 그렇죠. 1층 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반대가 네. 심할 것 같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성남이 재개발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들은 북측에 수진동이나 아니면 저쪽 남한산성 쪽으로 가면은 태평동 그렇죠. 그런 지역은 완전 다 달동네이기도 하고 빌라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이 이제 주거 세대라서 네. 동의율을 잘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남측에는 상가 건물이 이제 혼재되어 있어서 네. 동의율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나마 저기 종합운동장역을 끼고 동측에는 네. 또 주택 세대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쪽은 뭐 재개발 가능성이 또 있긴 있겠네요. 네. 당장 여기 바로 인근에 재개발이 어려울지라도 이 입지를 중심으로 반경을 찍었을 때 수진동이나 전반적으로도 앞으로 순차적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있어서 꼭 요 일부 지역이 아닌 나머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도 이 토지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이제 애매한 오전대라서 유동성이 굉장히 없어 보이는 거죠. 실제로 뭐 8시나 점심시간 또는 퇴근 시간에는 이 역을 중심으로 이 대로변에도 유동성이 분명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게 토지의 면적이 30평 정도니까 내가 나중에 이 부동산을 낙찰받아서 당장 어떤 또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럼 이 30평이면 좀 협소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가 건물을 올려도 뭐 1층 면적이 뭐 27평 뭐 잘 받아야 27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단독 필지로서는 조금 이제 사업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서 이제 사업성을 올리려면은 결국에는 땅이 넓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희 상가 뒤편으로 보면 주택 부지가 있더라고요. 뒤쪽으로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목적물 필지 그리고 또 뒤편으로. 다른 필지. 예.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뒤에 있는 노후된 주택까지 조금 저렴한 금액에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네. 뭐 요 큰 부지에 뭐 주변에 보이는 빌딩처럼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게 들어오면 조금 더 사업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시 대로변 보시면은 우리 이 경물에 나온 목적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고층 빌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도 있고요, 뭐 숙박시설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그냥 순수한 뭐 근생도 있고요, 프라자 상가처럼. 예. 근데 우리 목적물만 이렇게 단층 상가인 이유가 뒤편에 계신 토지주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외부에서 어떤 그 디벨로퍼가 시행을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저분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미리 좀 탐문해 보는 것도 그렇죠. 유용이겠어요. 맞습니다. 저 뒷면도 3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병을 한다면은 60평이니까 일반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한 80% 정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용적률은 거의 뭐 여유가 있어도 네. 그 정도 건축은 또 못할 수도 있는 거고, 80%가 건폐율이라면은 60평이면 50평 이상 충분히 네. 건축을 해서 한 2, 3층까지만 구성을 한다면은 어떤 임대 수익률로서 사업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한 3층까지 있을 때는 큰 적절한 병원 같은 경우도 업종으로 입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1층에는 음식점이나 뭐 카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저 뒤에 있는 주택 소유자랑 장기적인 합의가 안 된다면은 네. 그런 관점에서는 저 옆에 편의점 건물, 네. 예, 여기랑도 또 합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옆에는 우리 목적물과 뒤에 후면에 있는 주택과의 면적과 거의 좀 비례하거든요. 옆에는 한 50평 정도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새가 기역자지만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설 건축물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주된 건물을 이쪽으로 다 집중해서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구시가지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주차가 어렵다는 게 그 주차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하 주차장도 없고 대로변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 옆에 있는 건물주는 이런 여유 부지를 활용해서 이쪽으로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훨씬 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 방향성이 당장 뭐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바로 실행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 토지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예. 언젠가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이제 이 상가 임차인의 월세로서 다 이제 보충이 된다. 맞습니다. 혹시 이사님, 예. 이 인근에 거래 사례 같은 거 있나요? 뭐 일단은 이 구시가지 자체가 이 빈 땅이 많지 않아서 사실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네. 저도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 목적물에서 네. 한 50m 정도 떨어진 저쪽 부지에 작년 정확히 1년 전에
평당 5,500만 원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 사례를 대입을 해봤을 때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최저가 정도가 이제 실제 거래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저가 정도가 작년에 거래된 시세와 그나마 좀 근접한다. 네, 맞습니다. 다만 어떤 면적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서 조금 감액이 될 수도 있고 네. 또는 우리는 또 상가가 있으니까 또 증액이 될 수도 있고 네. 평균적으로 그래도 좀 참고할 만한 가치라고 봅니다. 네. 경매니까 이 매매 시장이 아니라서 최소한 욕심으로는 당장 30평으로 뭘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 정도 유찰됐을 때 접근하면은 훌륭한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나는 정말 여유 있게 멀리 본다. 그럼 지금 회차에도 그냥 최저가에서 살짝 입찰가를 높여서 15억 뭐 5천만 원 그렇죠. 이렇게 낙찰을 받아도 큰 손해는 아닌 그래도 뭐 멀리 봤을 때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근데 그 이상님 예. 지금 여기 대반전 사장님이 네. 경매 정보지를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네. 배당 신청을 했어요. 네. 그리고 대장력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거는 이제 조금 상가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통상 상가를 이야기할 때 이 배당 신청을 했다라는 거는 나 나가겠다라고 신청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 보통 나가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 앞에 이 법원에서 온 그 등기 우편물 스티커가 덕지덕지 아. 붙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보통 퇴거를 해서 공실 상태인 경우도 많다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근데 아마 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건 이제 저녁에 와보면 바로 알 수 있겠죠. 지금 잠깐 볼게요. 네. 안에 어떤 퀄리티에 대해서 컨디션에 대해서 장사하고 있네요. 계시네요. 네, 아마 영업을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이 후기 조금만 찾아봐도 네, 어떤 그 매출이나 네,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배당 신청을 했다는 거는 이분의 의지와 상관없이는 네, 무조건 나가야 되는 조건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법원에서는 배당 신청을 퇴거로 간주하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모순이네요. 그렇죠. 그 모순이 이제 저희한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이분은 이제 배당 신청을 나가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재계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네. 이렇게 재계약이 그거에 이루어진다라고 대한 했을 어떤 때는 구체적인 팁은 네. 예, 너무 추운 관계로 따뜻해지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따지면 사실 이번 회차에서 살짝 그냥 15억 5천 이렇게 낙찰을 받아도 아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좋은 결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결과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경매를 신청한 그 채권자가 지역 농협에서 농자산으로 채권이 양도가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경매는 만약에 내가 협상이 안 되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경매 입찰 보기 전에 최소한 전 단계로 이 농자산에 협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협상이 안 되면 그냥 입찰 들어가는 거고요. 맞습니다. 협상이 되면은 당연히 엔트를 활용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경매 입찰을 보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구성남 모란역에 있는 상가 건물의 임장을 나와봤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또는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또 추가적인 어떤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